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김두일입니다. 저는 대한산업수학회 기획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체 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먼저 그 기후변화와 이제 변화하는 문항이요, 산업구조 변화, 그 다음에 대체 수원 확보 방안, 그 다음에 기업의 리스크 저감 공상 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이제 그 변화하는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 60년간 그 CO2 농도와 PPM이 증가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원래 너무 덥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더워가지고 끝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로부터 정말 자유롭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기술을 많이 좀 개발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생활용수하고 보험용수의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보험용수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하고 이 공장이 서로 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뭄 관련 통계자를 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봤는데요. 이 가뭄 지역을 보면은 옛날에는 좀 좁은 지역이 이제 가뭄 피해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지역이 가뭄 피해를 받고 있고, 그럼 옛날에는 이제 제한급수 인구가 9,000명, 10,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19만 명이 되는 19,000명이 될 정도의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제한급수로 피해를 받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고요. 특히 지역적으로도 이 강원도라든가 전북, 전남, 경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 피해를 받고 있고요. 특히 특간역시하고 경기도는 그 피해를 좀 적게 받는데 이를 통해서 정말 한강이 얼마나 위대한 강인지 좀 알게 됐고요. 정말 우리가 그 한강에서 수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특강역시나 경기도에서 제한급수가 좀 적었던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물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물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대 삼성건설에 취업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좀 맡았던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삼성 기운 반도체 공장에 용수 공급하는 그런 과제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반도체 공장 지하에 16만 톤 정도를 처리하는 정상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그 반도체 공장에 물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제가 또 그 유학하고 돌아와서 포스코에 좀 있었는데요. 이 포스코 그 화학제철이 한 40만 톤 물을 쓰더라고요. 그럼 강영제철소가 또 40만 톤 정도 물을 썼고요. 그래서 제철소도 상당히 많은 물을 쓰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역에서 많은 공장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런 공장들이 이제 그 가뭄이 되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 또 많은 물을 필요하게 되고요. 최근에 첨단 산업 육성할 때 AI라든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업 농수를 위해서 물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큰 이슈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전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이제 큰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총 10개, 15개 정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면적의 그 공장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용인 시스템 반도체 그 단지에서 SK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6만 톤, 삼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만 톤의 물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큰 양의 물을 필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후변화 스트레스와 관련해가지고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해야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물 위기를 크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니까
그 미국 조지아에 있는 그 전기차 현대 전기차 공장에서 원래 10월부터 이제 그 공장 가동하게 됐었는데 그 물이 2만 5천 톤이 부족해가지고 공장 가동을 뭐 연기할 거라고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하루에 물 2만 5천 톤을 공급을 못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한강에서는 뭐 수백만 톤의 물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이제 한강이 얼마나 위대한 강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수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 물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중장기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전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이제 고민이 필요했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 수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크게 제가 유수율 증가, 그 다음에 하수 재이용,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새는 물을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망이 좀 노화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 관망 104개소, 정상 29개소를 이제 개선하는 사업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목표가 85% 정도 향상을 시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때 이제 2,500만 톤 정도 물이 전략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물이 이제 그 당진 시민들 16만 명인데요. 이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2023년 5월 작년이죠. 13개 사업이 성과 판정 합격을 했는데 우리가 목표가 85%였는데요. 유수율이 89%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그 농수량이 2천만 톤 정도 절감이 됐고요. 우리가 이 상수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CO2가 생성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상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에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CO2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많은 CO2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신문 기사에서 13개 성과 판정 합격 받은 그런 이제 지자체에서 1년에 얼마나 많은 물을 절감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사업이 계속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1단계가 끝나고 지금 2단계를 시작할 건데 사업이 좀 축소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좀 열악한 지자체에 가면은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요금 현실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금만 걷어가지고 어떤 상수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거를 좀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물을 좀 줄이면 우리가 이제 물 부족한 시대에 좀 대응하는 방안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지자체에 가보면은 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좀 후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상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한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물을 관리해서 물 새는 물도 줄이고 그다음 용수 수급도 좀 현대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스마트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한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물 공급 전 과정에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치수 과정에서부터 수용을 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계측기라든가 유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도 절감하고 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 예측이라든가 농수 배분을 할 때 그런 이제 스마트한 기술을 써서 우리가 이제 좋은 브레인을 써서 이 최적화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AI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을 써가지고 우리가 수요량 예측과 농수 분배를 잘 하면은 물 부족 문제에 좀 상당히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수율 제고를 할 때요, 저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도화시키면은 우리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수의 재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하수가 발생합니다. 이런 물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먼 곳에서 물 가져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정수해서 먹기 때문에 또는 정수해서 산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에너지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물이 좀 부족한 뭐 싱가포르라든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하수를 재이용해가지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또 지금도 계속 여러 이제 물 부족한 국가에서 이런 기술들로 도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물을 많이 쓰는데 이 물을 많이 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 공단 이런 데 이제 그 업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루에 약 47만 톤 정도의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만들었고요. 여수시에서도 여수 상단에 보험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약 4만 5천 톤 정도의 제이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록이 필요한데 일단 요금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또 시민들은 뭐 지자체는 전부 다 싼 물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물을 직접 취수해가지고 먹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수를 제공하다 보면은 처리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 이용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다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 지자체에 우리가 이제 그 하수를 제공해서 보험용수로 쓸 때, 뭐 하수를 제공해서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절감한 만큼 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거나 국고에서 지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하수 제공수를 쓴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수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 제공수를 쓸 때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인식 개선은 그 싱가포르나 그 캘리포니아 사례를 보면은 그 많은 그 시민단체라든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물의 안전함이라든가 그 깨끗함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식 개선에 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담수입니다. 해수담수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최근에 2025년도부터 대산산업단지에서 10만 톤 공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수산단에도 해수담수 시설이 이제 공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럼 강양 포스코에서 해수담수를 해가지고 그 정수된 물을 공업용수로 이제 약 3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09년도에 포스코에 있을 때 요 일을 좀 관련했었는데요. 이 강양제철소가 물이 좀 많이 필요한데 물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섬진강 물을 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구에 있는 그 제첩을 잡는 어민들이 이 물이 이제 그 많이 치수가 되면은 그 제첩 생산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하고 이제 그런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그러면은 좀 비싸게라도 우리가 그 해수 담수화를 해서 그 물을 좀 활용하겠다, 공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 3만 톤 정도 그 물을 담수하는 그런 플랜트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또 해수 담수화는 우리 물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해수 담수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 2027년도가 되면은 약 41조 원 정도의 큰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해수담수화 부분에서 이제 큰 그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수담수화를 우리나라에서 좀 해서 보급하면은 그다음 물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해수는 굉장히 무한한 그 자원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있는 공업단지 중에 해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업단지에서 있는 기업들은 싼 물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강에서 오는 물을 좀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요금이 비싼 거에 대한 어떤 뭐 대응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해수담수화 그냥 돌리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류수가 이제 그 굉장히 그 염도가 높은 물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해안 환경을 좀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영향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방류수 이제 영향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뭐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수담수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라든가 어떤 정책 효과를 발굴하는 그런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표현이라든가 가이드라는 말도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대체수성을 조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물이 부족한 거주 지역하고 판단 지역에 물을 좀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관계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거주 지역은 우리가 이제 그 우수율을 좀 줄여서 간만에 새는 물을 좀 줄여가지고 물을 좀 전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물들을 우리 산단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발전댐이라든가 농업용수댐들 이런 데서 이제 좀 물을 좀 전략해서 우리 산단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수 제2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해수 담수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현대화라든가 부치기를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한 수자원 이용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험용수라든가 환경 개선 용수로 전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물을 잘 활용해서 그 극단을 통해 가지고 좀 물 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동참 방안입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싼 물을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호수라든가 강에 있는 물을 우선적으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그 포스코의 그 통진강 대신에 해수 담수화를 한 그런 것들처럼요. 기업도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다음 역할을 좀 인식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써야 되고,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ESG하고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엔에서도 뭐 워터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물위 극복이라든가 이 대응을 위해서 공공하고 민간이 혁신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항공사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이제 그 기업들하고 어떤 물리기 해결을 위한 뭐 MOU를 체결하는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업도 어떤 이익보다는 물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고, 미역에 있어서 상생을 하고, 또 민간에 서로 또 상생 가치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이슈인 이런 물 문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공동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저희가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이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용수 공급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상수관막 현대화, 새는 물을 줄여야 되고, 수도 시설을 서로 연계하고, 흡수책을 조정하고, 또 발전이나 농업용 조수의 다목적화를 하고, 여러 가지 용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있는 물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뭐 해수 감소라든가 하우스 이용 같은 신규 수자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과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가 이 물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옛날에 그 폭풍이 났는데 막바지에 상당히 큰 파도가 치는데 이 안에 있는 배들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거대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런 파고가 왔을 때 대응하고 정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